지난 1편에서는 경교장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번 영상은 경교장 뒷부분과 경희궁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 영상 보러 가시죠. 이번에는 제2전시실에 들렸다. 전시실 입구부터 김구나의 소원 문구와 임시정부 인원들의 단체 사진이 눈에 띈다. 이 사진은 임시정부 인원들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환국을 기념하며 찍은 사진이다. 오랜 망명 끝에 되찾은 조국의 땅인 만큼 그들의 얼굴에는 벅찬 환희와 새로운 다짐이 담겨있는 듯하다. 들어간 전시실에서 임시정부의 계승정신을 설명해 놓은 사진을 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다. 임시정부의 국호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 조직, 민주공화정의 정치체제가 그대로 이어졌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계승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국기 태극기와 국가 애국가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태극기는 1942년 임시정부가 법령으로 제정하였고 애국가는 1940년 임시정부가 승인하였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남북협상 제안 서신, 제안에 대한 발신, 국민의회 성명서 등 여러 공문서들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이 속옷 빌서를 가장 인상 깊게 봤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에도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용기를 떠올리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한눈에 담아놓은 연역표이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화려한 여정에 새삼 감탄이 나왔다. 이렇게나 많은 도시에서 끊임없이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와 사진들이다. 한국 이후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과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담은 연역표다. 임시정부는 광복 후에도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이어가며 민주공화국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태극기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직접 서명한 태극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라는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는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함께 가져온 태극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 정신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2층 응접실이다. 응접실은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뒤 대한민국의 진로를 논의하는 회의실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벽난로도 봤다. 다음으로 오토마타 체험실에 갔다. 이곳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장교는 잠겨있어 볼 수 없었다. 이곳은 권총원형 전시실로 임시정부 당시 욕실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는 이렇게 생겼다. 김구 선생의 거실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김구 주석이 평상시 공무를 보거나 접견 장소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동시에 김구 주석이 서거한 공간이기도 하다. 1949년 6월 26일 이곳 2층 집무실에서 김구 주석은 육군 소위 안도희에게 암살당하게 된다. 그날 정오 무렵 경교장에 울린 4발의 총성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 몸바친 지도자의 비극적 마지막 순간을 상징한다. 길게 이어진 국민장 행렬은 당시 우리 국민들의 깊은 애도와 슬픔을 나타낸다. 이렇게 김구 선생에 대한 조가와 추모사도 볼 수 있었다. 이제 경희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곳 흥화문을 통과하면 경희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흥화문과 경희궁 사이 이렇게 공원 같은 산책 공간이 있다. 또한 이곳은 원래 서울중고등학교 터였다고 한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경희궁의 전반적인 풍경이다. 경희궁의 이름은 경사롭고 빛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경희궁은 조선시대 한양에 위치한 궁궐로 광해군 때인 1617년에 건립되어 약 280년간 임시궁궐, 즉 이궁으로 사용되었다. 이곳 경희궁에서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훈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볼 수 있었다.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도시 곳곳에는 옛 경험과 생활, 시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기억과 역사는 도시의 공간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돌담길을 걷다 보면 궁궐이나 오래된 집들이 떠오르고 과거의 흔적을 느끼며 현재의 일상을 잠시 돌아보게 된다. 정동 근처엔 예전 가정법원이 있었다. 이혼 재판이 많이 열렸던 곳이라 돌담길에서는 이런 이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역사학에서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반복되기도 한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진보하는 직선적 시간, 동양에서는 반복되는 시간이 강조된다. 로마 제국의 흥망처럼 역사에는 순환하는 흐름도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시간 개념이 공간과 결합되어 시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철학자 헤겔은 역사의 원동력으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성은 역사를 움직이는 정신 혹은 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의 공간 속에서 지금의 시간을 느끼며 우리는 도시의 역사와 함께 살아간다. 이곳은 숭정전이다. 숭정전은 임금이 신하들과 조회하거나 공식 행사를 치르던 공간으로 경종, 정조, 헌종 등 여러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숭정전 창건 당시에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심포 양식 건물이었으며 주변은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붕은 팔각지붕이며 용마루, 합각마루, 추녀마루의 장식이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어 궁궐 정전다운 웅장함과 품격을 갖췄다. 일제강점기에는 숭정전이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로 옮겨져 법당으로 사용되었고 원래 위치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 현재 경희궁 내 복원된 숭정전은 원형을 모방한 건축물이며 원래의 숭정전 건물은 동국대학교 내 정각원으로 남아있다. 이날 귀여운 꼬마 선비들도 보았다. 이 돌비석들은 품계석으로 신하들이 자신의 직위인 품계에 따라 설 위치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다. 정전 가까이 설수록 높은 신분을 의미하며 동쪽은 문관, 서쪽은 무관의 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경희궁 탐방까지 마쳤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조선왕실의 위엄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다. 신지식 장학회와 함께한 역사 탐방은 나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댕기노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